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Outlier Detection for Time Series with Recurrent Autoencoder Ensemble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RA 앙상블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오토인코더를 앙상블하는 모델들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제한되었던 효과적인 오토인코더 앙상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셜하지 않은 데이터를 위해 제한되었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좋은 성능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 효과적인 RNN 오토인코더 앙상블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 오토인코더를 이제 IF와 SF 두 가지 방식으로 통합한 앙상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오토인코더 앙상블이 넌 시퀀셜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시퀀셜 데이터에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RNN 오토인코더 앙상블 모델을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F와 SF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앙상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IF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 개의 그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 오토인코더를 독립적으로 통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SF라고 하는 쉐어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오토인코더를 이제 정보를 공유한 그런 구조로 공동으로 통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 오토인코더 앙상블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토인코더 앙상블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오토인코더의 구조가 달라야 앙상블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그냥 모델 구조에 동일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결과 여러 개를 뽑아서 이제 그냥 좀 불필요한 반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토인코더 앙상블은 여러 개의 RNN 오토인코더를 다양한 구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다양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 즉 sRNN을 제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NN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RNN의 스킵 커넥션을 적용한 이제 RSCN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RSCN에서 랜덤으로 히든 스테이트 사이에 몇몇 커넥션을 제거한 RNN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존재하던 RSCN, 즉 기본적인 RNN 구조에 특정 스텝마다 스키 커넥션을 적용한 RNN 구조는 A와 C 그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RSCN에서 L이 이제 스키 커넥션의 스텝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RN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커서를 놓고 있는 이러한 값들에 대한 스키 커넥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이 2 때도 이제 이러한 스키 커넥션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원래 RNN에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RNN에서는 이제 인풋 X와 XT와 그 다음에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HT-1을 가지고서 이번 히든 스테이트인 HT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XT와 그 다음에 HT뿐만 아니라 이 더 이전에 L 스텝 이전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까지 반영을 해서 네, 이제 조금 더 정보를 다양한 스텝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스파스리 커넥티드 RNN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킵 커넥션을 스파스하게 변경해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L이 2일 때 두 스텝 이전에 있는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빼곡하게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랜덤하게 어, 스키 커넥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에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하는 부분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렇게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하는 것과 L 스텝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스키 커넥션으로 반영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조금 랜덤으로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스파스리 커넥티드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수식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한 시점 이전에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L 스텝 이전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인 HT-라지 L 이 두 가지를 이제 스팔스하게 반영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RNN에서는 이제 이러한 스팔스니스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WT라는 웨이트 벡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T라는 웨이트 벡터는 WTF와 그 다음에 WTF 프라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WTF와 WTF 프라임이 각각 무엇이냐면 이 W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F가 지금 수식에서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 F의 인풋으로는 ST 즉 이번 시점의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T-1 같은 경우에는 T-1, 즉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점의 정보를 가공하는 함수를 F라고 보시면 되겠고 F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T 시점의 인풋과 그 다음에 L 시점 이전에 L 시점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두 가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정보를 가공하는 F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 프라임을 통해서 나오는 값, 그리고 F를 통해서 나오는 값. 그래서 즉 한 시점 이전의 그 정보와 그 다음에 L 시점 이전의 정보를 얼만큼 반영할지에 대한 가중치가 WTF와 WTF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을 1 또는 0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랜덤하게 설정을 해서, 이제 한 시점 이전에와 그 다음에 L 시점 이전에를 반영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웨이트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sRNN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전 시점과 L 스텝 이전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에 대한 스파이스니스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파이스니스 웨이트 벡터라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T 시점에서 커넥션의 제거 여부를 조정하는 이제 웨이트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제거 여부이기 때문에 0 또는 1로 해서 0이면 이 커넥션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고 1이면 커넥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0,1, 1,0, 1,1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랜덤으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0,0이 없는 이유는 0,0으로 하면은 이제 두 개 모두 다 정보가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저 세 가지 조합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것을 이제 RNN 자체를 구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각 T 시점에서는 얼마만큼의 정보를 반영할지 웨이트 벡터를 정해놓고 모든 인풋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스텝의 그 스파이스니스 여부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커서를 놓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시점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결국 지금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지금 L 스텝이 2이기 때문에 이 L 스텝 이전의 정보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WTF와 WTF 프라임이 다 1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제가 지금 커서를 놓고 있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봤지만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지금 이제 L 시점 이전의 정보는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F가 1인 상황이고 WTF 프라임은 0인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스파이스리 커넥티드 RNN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RNN을 구축할 때마다 결국은 어떻게 지금 히든 스테이트가 시점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RNN을 구축을 하고 이 RNN 기반으로 RNN 오토엔코더를 구축을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커넥션이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달라져서 RNN 오토엔코더의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장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에 해당하는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인코더, 그 다음에 주황색에 해당하는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디코더,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RNN 오토 인코더, 스파이슬리 커넥티드 RNN 오토 인코더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에도 있듯이 앙상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구축된 sRNN 오토 인코더를 앙상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디펜던트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쉐어드 프레임워크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앙상블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인디펜던트 프레임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스파이스니스 웨이트 벡터를 가지는 여러 개의 sRNN 오토인코더를 독립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sRNN 오토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두 번째 sRNN 오토인코더부터 해서 총 라지 n개의 sRNN 오토인코더를 구축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n개의 그 오토인코더를 이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그냥 다 각각 그냥 독립된 이제 sRNN 오토인코더로 취급을 해서 독립적으로 인풋을 복원하도록 학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점에 대해서 각각의 오토인코더에서 나온 것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전파를 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i라는 로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데 이 로어 스크립트는 결국 몇 번째 몇 번째 오토인코더인지에 대한 이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JI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i번째 sRNN 오토인코더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 즉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통해서 결국엔 이것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웃라이어 스코어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F 방식인 쉐어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와 다르게 각각 다른 스파르스니스 웨이트 벡터를 가지는 여러 개의 sRNN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피처 자체를 쉐어드 레이어로 통합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디코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각각 독립적인 n개의 오토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구축한 그 n개의 오토인코더가 존재할 때 인코더에서 나온 모든 피처 즉 n개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 이 회색 부분에 해당하는 쉐어드 레이어에서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이제 그냥 MLP 같은 걸로 한 번 더 이제
변환을 하는, 합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N개의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통합한 걸 가지고서 N개의 디코더 각각에서 전부 다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딩을 할 때 이렇게 쉐어드 피처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각각의 오토인코더마다 각각의 로스가 존재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각각의 오토인코더의 로스를 합쳐서 한 번에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I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거는 N개의 이제 SRN은 오토인코더의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합쳐서 한 번에 이제 모든 SRN은 오토인코더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HC2에 대한 그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HC2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코더에서 나온 모든 N개의 피처들을 통합하는 그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 대해서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하는 이유는 지금 인코더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디코더를 이제 아웃라이어에 로버스트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쉐어드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제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줘서 이 인코더의 최종 피처 이제 융합한 피처를 조금 스팔스하게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와 SF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앙상블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엔 지금 이렇게 앙상블 모델을 구축하고 나면 지금 저희의 목표는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앙상블 모델에서 나오는 아웃라이어 스코어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N개의 SRN은 오토인코더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라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수식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N개의 각각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존재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앙값을 이제 뽑아서 그냥 아웃라이어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버피팅된 오토인코더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아웃라이어 스코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는 스팔슬리 커넥티드 RNN 오토인코더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토인코더를 앙상블하기 위해서는 오토인코더의 구조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스팔슬리 커넥티드 RNN을 사용을 해서 RNN 오토인코더의 구조가 이제 각각 다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한 RNN 오토인코더, sRNN 오토인코더를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섞는 방식인 IF와 그 다음에 피처를 이제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SF 두 가지로 이제 융합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N개의 이제 sRNN 오토인코더에서 나오는 리컨스트럭션 에러 중에서 중앙값을 사용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각각의 그 인풋마다 어노말리 스코어를 이제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B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ECG 데이터라고 해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그지스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총 7개 정도의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PRAUC와 그 다음에 ROC-AUC를 평가 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능부터 보시면은, 네.
IF와 SF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일단 앙상블이 단일 모델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SR에는 오토엔코더 앙상블 자체가 시퀀셜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F가 IF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처를 융합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는 것이 앙상블 프레임워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로 오토인코더의 개수인 n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오토인코더의 개수 n을 10, 20, 30, 40에 대해서 이제 변경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 n이 증가할수록, 즉 40에 가까워질수록 앙상블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그 다양한 SRNN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앙상블을 하는 것이 다양한 피처를 이제 뽑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앙상블에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IF와 그 다음에 쉐어드한 SF 두 가지 앙상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래는 IF와 SF를 이제 구축을 할 때 이제 랜덤으로 그 스팔스니스 웨이트 벡터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할 때마다 좀 모델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공정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40개의 sRNN을 미리 구축을 해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IF와 SF 구조를 구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그 SF가 IF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 쉐어드 멀티태스크 방식이 앙상블 프레임워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보를 조금 이제 인코더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에다가 아예 그 모든 인코더들의 피처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확실히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킵 랭스 L을 이제 1, 2, 5, 10, 20, 이 5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20에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봐서 너무 롱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 자체는 조금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L이 이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이제 극단적인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스킵 랭스인 L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이제 RNN 오토인코더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던 이제 RA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